이번에는 제가 글을 통해서 운명의 사계절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한 몇 번에 걸쳐서 운명의 계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보통 기존의 그 명리라고 제가 예전에 뭐 책 보고 연구했던 건요. 중국 사람들이 뭐 연구한 건데요.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보통 사주를 뽑고 그 다음 대운이랑을 뽑아서 10년 단위로 그 사람의 운이 변해가는 것을 뽑습니다. 뽑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무작위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흔히 굉장히 막 힘들었다가 좋아지고 뭐 굉장히 리듬을 이렇게 심하게 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운명의 그 운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 사실은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누적적입니다.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점점점 발전해 가고 점점점 이렇게 또 서서히 기우는 겁니다. 운의 사이클은요. 사람한테 중요한 건 60년 사이클이 있는데 그거 말고 5년짜리 사이클도 있어요. 또 360년의 사이클도 있고요. 더 큰 2160년이나 그 이상 뭐 23,000년에 걸치는 운의 사이클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사는 게 뭐 잘 살아야 100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60년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고요. 한 바퀴 도는데 60년이 걸린다고. 그럼 이것을 갖다가 나눠볼 때 4개로 나누면요. 60년이 15년씩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합시다. 그걸 저는 이제 운명의 시작점, 또 보시면 뭐 제일 밑에 있죠, 그죠? 흔히 바닥점, 뭐 시작점 이렇게 말하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운명의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비유 같지만 비유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퍼거슨 감독이 갑자기 뇌에 막 출혈이 생겨서 병원 가서 긴급 수술에 살았죠. 퍼거슨 감독의 생년월일을 갖다 보면요. 봐서 그 사람의 시작점을 찾아보면은 2013년입니다. 즉, 퍼거슨 감독은 영국 맨유의 그 전설의 감독 있죠. 그죠? 2013년이 바닥인데, 지금 올해 2018년이죠. 15년 중에서 약 3분의 1이 지났죠. 올해가.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는 시기는요, 보통 가장 빈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이 15년 중에 딱 절반. 즉, 7.5년이 지났을 때. 이때가 보통 사람이 이걸 전후해서 사람이 세상을 떠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퍼거슨 감독 이번에 죽을 뻔했죠, 그죠? 근데 나를 보니까 다행히도 죽을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해서 살아났지만은 보통 이렇게, 그죠? 운명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워낙 세뇌교육을 받아서 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이라 그러지만은 그 훌륭하신 분들이요, 봄을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반어법적인 면이 있습니다. 봄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봄을 갖다가 이렇게 만물이 소생한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데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이 쉽지 않죠. 우리가 큰 병 앓고 나서 재활 훈련 받고 다시 몸을 만들 때까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다시 걷기부터 시작해서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고 하려면 다시 몸을 재생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봄은 뭐냐면 몸이 다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재생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이 참 힘들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 봄에 대해서, 이건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나라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도 흔히 그걸 구분이라 그러죠. 굉장히 기계적으로 이때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 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봄이라 그러면 다 같은 봄이 아니죠. 자, 해마다 2월 4일 되면 5일쯤 2월 4일이나 5일쯤 되면 입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새해 시작이기도 하고 봄의 시작이기도 하죠. 옛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봄이 왔건만 봄 같지가 않다. 흔히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요, 당연한 말입니다. 2월 4일은 한겨울이죠. 사실상. 봄의 기운이 이제부터 저 멀리에서 저 지평선 끝에서 서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겨울의 끝자락이고 한창 겨울이나 마찬가지죠. 2월 달은 추운 봄이죠. 그래서 초봄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안 춥구나 하고 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때부터 봄은 석 달이죠. 그래서 보통 5월 5일까지 석 달 동안이 봄인데 90일이죠, 보통. 정확하게 말하면 91일 정도 되겠죠. 1년이 365일과 4분의 1이니까요. 그 중에 45일이 지난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3월 22일경에 우리가 흔히 춘분이라고 그래요. 춘분. 춘분까지는 보통 춥죠. 초봄. 꽃샘 추위한다. 그래서 개학할 때, 3월 5일날 개학할 때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다 시설이 좋아서 강당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입술이 새파랗게 질리고 추운데 교장 선생님은 말씀을 길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막 험난한 인생길을 예고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매일 조회랑을 했어요.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하여튼 매일 전교생 모아놓고 한 20, 30분씩 조회를 하세요. 우리는 몸 비틀고 난리죠, 그죠? 특히 이게 초봄에 얼마나 추워요, 그죠? 발 시리고. 3월 22일까지는 초봄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운 봄이고, 이때는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봄이라 하느냐? 날은 춥지만 점점 해가 길어져요, 해가. 해는 길어지는데 춥다. 그 기분 이상하죠. 그래서 겨울하고는 달라요. 겨울은 해가 빨리 지잖아요. 해는 길어지는데 춥고. 뭔가 봄은 봄인데 싸늘한 봄이죠. 그죠? 그것처럼 봄도 크게 나누면 초봄과, 그죠? 뒤에 봄을 두 개의 봄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늦봄으로. 또 나누면 한 달 단위로, 30일 단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초춘, 중춘, 개춘. 개라는 말은요, 막내라는 뜻입니다. 막내. 계절할 때 개가 막내라는 뜻인데요. 왜 그랬었느냐? 초춘, 중춘, 개춘. 즉 막내 봄이란 뜻이에요. 늦봄. 초춘, 중춘, 개춘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달리는 4월 달 갖다가 개춘이라 안 그러고 삼춘이라는 말을 쓰죠. 삼춘. 그래서 명년 춘 3월에 세 번째 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따뜻한 봄은요, 이 개춘입니다. 4월 5일 식목일부터 5월 5일까지 이때 안 춥거든요. 이때가 이제 흔히 말하는 꽃 피고 백화 제방하고 아주 무르익은 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계절은요, 다 늦봄, 늦여름. 늦여름이 언제냐면요, 7월 달이죠. 7월 달 바캉스 가고 바닥 싱그럽고,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늦가을, 가을은 사실 늦가을인데 10월이 가을 같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계절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그 계절의 마지막 달, 즉 개월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춘3월, 하삼월, 추삼월, 동삼월인데 보통 우리가 봄을 강조하다 보니까 춘삼월엔 시집 보내겠다. 이제 날 따뜻해지면, 그죠? 우리 고개 넘어서 옛날 가마 타고 시집 갔던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초봄과 늦봄이 있고요. 그죠? 또 나누면 3개의 봄이 있죠. 그럼 30일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보름 단위마다 기후가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름 단위로 쪼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긴 하지만 24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이 360일이니까 24로 나누면 보름씩이죠. 그래서 보름마다 사실은 기후나 날씨가 많이 변합니다. 봄이 90일이죠. 그죠? 간단히 말하면. 즉, 봄도 변해가는 모습이 크게 나누면 이게 6개나 돼요. 6개. 자, 운명의 봄이라는 것은 15년이라 그랬죠. 15년. 6개로 나누면 하나가 2.5년씩이 되겠죠. 2.5 곱하기 23, 6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봄도 그죠? 사람이 봄이다. 저 사람의 운명의 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2.5년, 30개월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많이 변합니다. 6개의 봄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그죠?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입춘을 알려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그것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15년 단위로 여름 되면 좀 괜찮고 가을 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타나기 너무나 다양하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운명의 운을 알려면요, 2.5년 단위로 변해가는 것은 사실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지금 봄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라의 운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운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운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2005년이 그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60년 사이클에서 2005년. 60년 전에 1945년이죠. 일본이 2차전 패망했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또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간 겁니다. 또 2005년에 와서 또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했어요. 일본이 2011년경에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서 일본 동쪽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죠. 6년 뒤죠, 그죠? 이게 우연이지만요. 이게 뭐냐? 아까 퍼거슨 감독이 2013년이 시작점인데 5년 지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듯이 일본도 2011년에 와서 그런 동일본 대진이 발생하면서 아주 국난을 당합니다. 뭐냐? 이게 다 초봄의 시련입니다. 초봄은 추운 봄이죠. 그죠? 춥고 힘든 봄이죠. 일본이 2020년이 돼야지만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그죠? 그 절반 치면은 2013년까지는 일본은 초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와서 보면 그죠? 옛날에 일본 하면요, 막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고 막 작은 거 잘 만들고 막 품질 관리 잘하고 막 굉장했잖아요. 그죠? 동일본 대지진 때 문제는 뭐였냐면 쓰나미가 발생한 것보다도요, 원자력 발전소 그 운영 매뉴얼이나 그런 대처 상황이 안 돼갖고 터져버렸잖아요. 지금도 그 방사능 그 안에 있는 그 우라늄이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말도 나고 앞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요. 일본의 그 어떤 퀄리티, 일본의 품질에 대한 그 명성은 이거 한 방으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본은 사실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초봄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그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나라마다 있어요. 다 그 사이클이 다 있는데
다 그게 봄이라서 그렇습니다. 봄은 간단히 말하면 죽었다가 소생하는 때이기 때문에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특히 초반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어야 돼요. 어떤 어린이가요, 태어난 때가 이 초봄에 태어났다. 사실은 옛날에 그 영유아 사망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태어난 운이 60년 사이클에서 초봄에 태어난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어릴 적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 죽어요. 지금도 요즘엔 죽지는 않지만 어려서 이제 보통 뭐 결손 가정이 되거나 또 뭐 아니면 하여튼 힘든 그런 태어나서 인생에서 굉장히 시련을 겪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없지만 그죠? 태어났더만은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뭐 아버지가 도망간다든지 엄마가 도망간다든지 하여튼 또 아니면은 장애가 발생해서 평생 장애아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또 그게 다 뭐냐면 태어난 때가 하필이면 또 초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운명의 시작점에서 7.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어떤 삶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확률은 얼마나 되냐면요. 태어난 아이들의 8분의 1이죠. 60에 분의 7.5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8분의 1 정도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생존을 위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흔히 소아마비가 와서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또 이렇게 무슨 장애도 생기고 또 자라는 환경이 나쁘고 자 이것이 그죠? 60이 넘어서 이번에 퍼거슨 감독처럼 나이가 그렇게 제법 살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럴 때는 사실은 보통 생사가 오가는 흔히 수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기쁜 게 아니고 특히 봄 중에서 초반부 7.5년 이것은 정말 추운 시린 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아요.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해마다요, 3월 20일쯤 춘분쯤 되면은 몸이 나른해지죠. 그게 뭐냐면 춘곤증인데 그 또한 사실은 우리가 해마다 다시 몸을 가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정비해야 되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 C를 드시라 하지만은 보통 그때가 우리가 겨울에 좀 심장 박동도 적다가 이렇게 다시 몸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막 심장 박동도 많아지고 몸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쉬었던 몸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좀 힘들고 무리가 오는 겁니다. 봄의 춘곤증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인데 너무 심하면 이제 그게 뭐 그 해가 힘든 거죠. 벌써 몸이 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초봄은 힘들다. 시간이 뭐 짧은 시간이라. 그럼 이제 초봄을 지나서 이제 늦봄. 늦봄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은 봄도 6개의 단계가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6개 단계, 즉 1년에 24개 변화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봄과 늦봄. 늦봄은 이제 뭐냐 그러면 생존 단계는 좀 벗어나는 단계인데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죠. 환자가 오래 아팠다가 재활을 끝내고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면 또 뭐 복귀되는 수도 있지만 실직하는 수도 있고 그죠? 그 사이 일을 못해서 또 많은 손실 입었잖아요. 다시 뭔가 사회적으로 다시 또 활동을 해야 되는 또 시련이 있죠. 늦봄은 생명직에 관한 거라기보다도 이제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시 구축해야 되거든요. 또 그런 시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일본 얘기 잠깐 다시 하죠. 일본이 45년, 2005년이 봄의 시작인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가 늦봄에 해당돼요. 2018년이.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는 게 뭐냐? 다시 이렇게 뭔가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과정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져서 오늘 이만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